오늘은 전기에너지 문제야. 어떻게 테슬라가 기승전 테슬라일지, 그 첫 번째 전기에너지에 대한 DNA를, 그리고 종결자로서 어떤 스킴을 갖고 있는지. 첫째가 리튬 정제, 두 번째는 4680, 세 번째는 메가팩 ESS, 네 번째는 우리 차에는 현재 그 전기가 다 들어가. 뭐 도어를 올리고 내리고, 윈도브레시 액을 뿌리고, 전등을 켜고, 좌석을 세팅하고 하는 모든 게 전기야. 모터야, 모든 게. 그래서 이러한 차에서 필요한 모든 전기 공급은 전류값과 전압값이 있어요. 근데 기존 모든 아키텍처는 1950년대 이후에 아마도 12V 기초값이 깔려 있어. 전압이 12V를 쓴다고. 그러면 12V에 맞도록 암페어가 설정되고, 전류가, 그러면 파워가 나오지. 전류 곱하기 전압이 파워니까. 근데 거기에 맞도록 전선 두께가 결정이 되고, 전선 두께에 걸맞게 선의 길이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자동차 내에 있는 배선 시스템이거든. 근데 테슬라는 이제 이번에 사이버 트럭부터 48V 아키텍처를 표준으로 바꿨어. 다른 테슬라 모델은 또 여전히 12V지만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사이버 트럭은 48V라고. 이것은 혁명이야. 어떤 점이 혁명이냐면, 똑같은 파워를 쓰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느냐 전류를 높이느냐,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 높여야 되겠지. 그동안은 12V를 썼어요. 근데 48V를 올리게 되면 4배로 올리잖아, 전압을. 그럼 전류값은 4분의 1로 떨어져도 돼. 같은 파워를 얻기 위해서. 전류값이 4분의 1로 떨어지면 전류는 저항을 항상 만들어내요. 저항, 열을 만들어내, 여항. 근데 전류가 전압을 4배 올리면서 전류가 4분의 1 떨어지니까 저항이 낮아지고, 그리고 똑같은 전선 두께가 아닌 전선 두께조차도 4분의 1로 떨어져야 돼. 전선 두께조차도 4분의 1 떨어지면 구리가 4분의 1밖에 안 들어, 구리 값이. 근데 나는 2008년도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중국의 엄청난 투자 지향형 경제 속에서 사실 브릭스라는 나라가 태어났잖아. 그런 나라들이 철강, 뭐 그런 원자재가 많이 올랐던 시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어. 그때는 공장에 하드웨어적 장치 만드는 것에서 쇠가 중요하니까 쇠가 왔는데, 2018년부터 미래의 모든 커머디티 중심에는 나는 구리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던 전기 에너지가 고체, 액체, 기체에서 단일 에너지, 표준 에너지, 기축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로 흡수당할 것이고, 전기 에너지를 옮기는 것은 구리가 기본 자재다 라는 생각하면서, 구리가 2018년 이후에 사실 가장 중요한 커머디티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최근에 보니까 구리만 많이 떴더라고. 그런 점에서 그 비싼 동 구리를 70%, 80% 없어지는 거야. 안 써도 돼. 48V가 되게 되면. 자, 48V 아키텍처는 그만큼은 중요해. 그리고 전선 길이가 기존 현재 12V 같은 경우를 쓰는 전기차의 경우는 전선 길이가 10km가 넘어. 전선 길이를 펼쳐보면. 근데 48V를 씀으로써 수백 미터로 줄어. 전선 길이 줄지, 전선 두께 줄지. 그 다음에 전선 두께 준 것에 통신선을 같이 맞물리면은 통신선이 꼭 필요하거든. 자, 그래서 48V 아키텍처는 너무 중요한 혁신이야, 주동자. 그래서 자, 48V가 가장 단순한 얘기지만 구리값이 4분의 3이 세이브되고, 차 내에 배선된 전선의 길이가 수십 킬로에서 뭐 10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들면 뭐가 가능하느냐? 테슬라가 언박스드 프로세싱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이번에 모델 2부터 사이버 캡부터. 그건 뭐냐면 6가지 조각으로 맞춰서 6가지 배선을 한 후에 붙여버린 거야. 지금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쑥 가지. 근데 48V 아키텍처를 씀으로써 전선 길이가 수백 미터에 불과해. 근데 그걸 안 쓰면 수십 킬로야. 자, 수십 킬로의 배선을 6가지 그 판넬 구조에 넣어가지고 붙일 수가 없어. 복잡하니까. 근데 수백 미터로 줄어든 배선으로서 통신 케이블하고 전선 케이블, 수백 미터에 불과한 전선 케이블이 존재하니까 언박스드 프로세싱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설령 다른 회사가 테슬라의 방식 언박스드 프로세싱으로 자동차를 5초 뭐 3초 내에 하나 만든대 라고 하면서 막 열광을 하면서 자기가 공장에 가서 카피를 해와도, 그런 방법을 배워도, 그런 공장 설비를 해도
48V 아키텍처를 안 하면은 전선 길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지. 다른 회사도 48V 그것 하고 언박스 프로세싱으로 차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산이 높다면은. 근데 그게 힘드는 게 다른 회사도 48V 아키텍처를 쓰기를 바라지. 다 이해를 해.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현대차 어느 회사가 48V 아키텍처를 할 때는 이 자동차를 만든 수많은 부품 회사가 한 2, 3만 개가 있어. 2, 3만 개. 2, 3만 개의 부품이 다 바뀌어야 돼. 전류값이 필요 없는 것은 안 바뀌어야 되지만 전기화가 된 모든 부품 회사는 12V에서 48V 만들어주세요. 동시에. 그 중에서 하나도 나 안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존 전기차 회사 또는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가 48V를 하게 되면 구리값을 4분의 3을 줄인다. 뭐 전선을 100분의 1로 줄인다. 그리고 언박스 프로세싱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자기의 그 공급망에 48V를 한다고 했을 경우 따라올 회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혁명이지 사실은. 그래서 모듈, 그 다음에 4680 배터리, 건식공정의 배터리 양, 그리고 ESS 메가팩,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48V 그 아키텍처의 문제가 얼마나, 이 네 가지 다가 기본적인 뭐냐? 전기 DNA의 완결자라고 봐도 되고, 이 완결자는 결국은 뭐야?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돼. 중국이 지금 잘 만들고 있지. 하지만 진짜 전기차 시대에서는 테슬라가 가격 제끼면서도 도전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어. 차 내의 문제야. 자, 차에 실리는 리튬과 차에 실리는 배터리, 그리고 우리 48V 아키텍처. 그 다음에 차징 시스템이야. 어느 회사가 전 세계에 차징 시스템을 표준한 회사가 어디 있어? 지금 테슬라가 지금 차징 시스템이 전 세계에 8만 개가 있어. 각 스테이션마다 평균적으로 10개 꼽는 것이 있어. 8만 개가 있어. 8만 개. 아마도 더 늘었겠지. 그게 현재 테슬라의 그 서비스 매출을 조금은 견인하고 있지. 난 미래는 더 할 거로 보는데, 그러한 충전 시스템이 그 표준을 장하고, 어쩌면 에너지 유통회사지. 에너지 유통회사, 에너지 공급회사, 에너지 모든 시스템의 종결자라고 봐도 무한해. 자, 그래서 전 세계 이런 전기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테슬라의 차징 시스템은 활성화 되겠지. 더군다나 앞으로 내가 금년에 주목할 만한 게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충전이 어려워. 왜냐하면 보통 충전이란 것은 몇 킬로와트로 충전해요? 하면 보통 우리 차들이 300킬로와트로 충전을 해. 충전 압이. 그리고 세미트럭의 그 충전 와트는 1.25 메가와트야. 그러니까 300에 대해서 몇 배냐? 한 4배지. 4배만큼 전류를 뿌려야 돼. 그럼 뭐야? 충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왜냐면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 자체가 돈이거든. 트럭은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24시간 운전해야 될 거 아니야. 세미트럭 같은 경우도 그런 효율성,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약 21시간, 22시간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미트럭은 파워가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기 위해서 에너지 용량, 배터리 용량이 1000kWh가 실려야 되고, 1000kWh가 실리면 동시에 충전이 30분 내지 40분 내에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 30분 내지 40분 내에 충전을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충전 전력 규격이 보통 1메가와트 정도는 넣어야지 1시간이라고. 1메가와트 넣어야지. 그러면 1메가와트의 전력을 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왜냐하면 전류값이 늘면 늘수록 전압의 크기는 거의 1000V.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전류값을 통해서 전력을 이제 넣는 구조인데, 전류는 무한대로 못 늘려. 전압값도 1000이 거의 맥스로 왔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미트럭 1000kWh, 900kWh의 이게 배터리 용량을 1시간 내에 또는 40분 내에 집어넣으려면, 현재 테슬라에서는 발표하기를 1.25 메가와트로 충전을 한다는데, 그 경우에는 엄청난 저항을 유발하는 전류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높은 저항 때문에 이 전선 케이블이 발열 때문에 타버려. 잡을 수가 없어. 발열 때문에.
이게 엄청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있는 충전 케이블 있잖아. 그게 250내 300도 그 케이블 두껍지. 케이블 두꺼운 곳에 냉각제가 흐르고 있을 거야. 근데 세미통령 1.25메가와트급의 충전 이 케이블에는 엄청난 이 냉각제가 순환되고 있어. 순환.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순환이 어디서 된다고? 충전 기계로부터 냉각제가 순환이 돼야 돼. 그래야지 열을 통제를 해. 우리가 손을 잡고 충전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순환시켜서 뭐야? 배터리 충전 기계 안에 순환 펌프가 있어. 꼽자마자 그게 돌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전선대에 있는 냉각기가 쑥 갔다가 열을 가져다가 다시 순환 펌프를 들렸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회사가 없다고. 그 다시 얘기하면, 자, 리튬 정제, 그리고 4680 ESS, 그 48 아키텍처, 그리고 1.2 메가와트짜리의 고전류 충전 인프라는 테슬라밖에 없지. 이런 것과 함께 이 모두를 통제하는, 배터리를 통제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시스템이라지. 이런 부분에 아마도 내가 항상 테슬라가 종결자가 될 수 있는 요소로서 전기적 DNA, 전기 에너지에 대한 DNA를 완결하고 있고, 또 완성시켰고, 두 번째 데이터 얘기도 하겠지만은, 세 번째 컴퓨팅 파워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점에서 어떤 회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오늘 얘기하는 전기에너지, 이 모든 게 리튬, 이런 얘기들이 뭐 결국 뭐로 귀결돼? 저가 자동차용, 저가 자동차, 리튬의 나주론가, 그리고 4680 건시 배터리를 가 얼마나 생산성이 도움이 되고, 48V 아키텍처 구리값 받지 못 받지, 이 모든 게 뭐야? 지금 중국 회사가 싼 차를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테슬라의 이러한 자동차 그 전기에너지에 대한 DNA 관통력을 본다면은 아마도 가장 값싼 전기차 생산 회사가 된다는 의미고, 값싼 전기차의 생산은 어떤 것을 의미해? 사실 나는 미래에는 엣지 컴퓨터, 엣지 AI 시대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추론 컴퓨터라는 얘기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전부 다 엣지, 단말장치, 모두 그 로봇, 옵티머스, 피지컬, 뭐가 다닐까? 그 엣지거든, 엣지 AI. 근데 이 엣지 AI의 가장 중요한 게, 큰 시장이 자동차, 전기차. FSD 장착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엣지 단말기, 엣지 디바이스의 하나이고 가장 큰 시장이고. 자, 그래서 지금이야 전 세계 데이터에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 어떤 게 가장 그나마 강해? 구글이라고. 왜 강해? 그이들이 인터넷 웹상의 데이터의 가장 강한 소유자거든. 웹상에. 그러니까 오픈 GPT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어떤 점에서도 구글과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 나는 생성 AI 같은 경우 원가 구조를 보게 되면, 생성 AI 기업이 제미나이하고 그록이고, 의존형, 인프라 의존형 기업이 나는 GPT라고 보는데, 복리평 같은 경우와 의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중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50% 고정비야. 초기에 칩 사고, 클라우드 센터 만들고,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 비용. 근데 변동비가 나머지 40%? 그게 뭐냐면 전기세. 우리가 그 질문할 때마다 토큰 값을 형성할 때 전기를 쓰거든. 전기세하고, 그리고 데이터 게더링 비용, 데이터 획득 비용이거든. 그런 점에서 사실 생성형 AI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보통 우리가 기업들을 볼 때 고정비가 많이 들면 변동비가 없어야 돼, 별로. 근데 이거 생성형 AI 기업은 고정비도 많이 들고 변동비도, 고객이 많을수록 또 거기에 수반돼서 비용이 들어. 전기세, 그리고 데이터 비용. 그래서 사실은 생성형 AI가 그렇게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픈 AI는 그것조차 사거든. 클라우드 센터 남한테 JMD하고, 데이터 없으니까 데이터 사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GPT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지배하는 자, 이렇게 정의한다면, 전기 에너지를 지배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뭐가 생겼어? 바로 엣지 컴퓨터, 엣지 단말기, AI 엣지 단말기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차의 가격을 어느 회사보다 싸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엣지 단말기를 전 세계에 파는 가장 유일한 회사? 유일한 회사는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경쟁력 회사로 돼버리면 미래에 뭐가 돼?
바로 엣지 단말기는 뭐야? 엣지 디바이스는 뭐야?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야. 데이터 수집 장치, 데이터를 개들이는 장치. 지금까지는 뭐야? 구글이 그걸 다 가져갔잖아. 근데 앞으로는 물리세계의 데이터가 중요해. 왜? 수많은 엣지 단말기가, AI 엣지 단말기, 엣지 디바이스가 깔리거든. 그 중에 자동차, 로봇, 뭐 등등, 드론, 모든 곳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돼. 물리 데이터가, 피지컬 데이터가. 그것을 제일 많이 가지는 회사가 또 1등이야, 미래는. 지금은 그 웹상의 데이터로서의 구글이지만은, 미래는 누가 물리세계 데이터, 누가 피지컬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인데, 그러기 위해선 자기가 통제하는 엣지 디바이스를 많이 깔고 있어야 돼. 엣지 디바이스가 경쟁력이 있어야 돼. 무슨 경쟁력? 가격이 있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뭔가 부가적인 뭐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 바로 테슬라 그렇잖아. 지금은 그 웹상의 데이터로서의 구글이 왕초지만, 미래는 피지컬 데이터 또는 물리 데이터가 필요한 세상이고, 그런 물리 데이터와 피지컬 데이터를 누가 줘? 엣지 디바이스가 다 주는 거야. 엣지 디바이스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우리 테슬라 자동차, FSD, 자율주행차. 또 하나가 뭐 테슬라가 말하는 뭐야? 옵티머스 등등이겠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장의 왕초가 된 거지.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엣지 디바이스가 세상에 깔려버려라. 깔리기 위해서는 뭐야? 소비자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어떤 거 사겠어? 가격 싸야 되지. 두 번째는 뭐야? 좋은 소프트웨어가 실린 디바이스 써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낮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 낮은 가격. 테슬라가 2만 불, 2만 5천 불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전기 에너지의 DNA는 모든 점에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아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요체가 된다. 몇 번 말해도.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